네, 디베이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한국 반도체 레이저 장비 분야의 뭐랄까 상당한 강좌죠. 이오테크닉스에 대해 이야기 나눌 시간입니다. 최근 HBM,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 관련 기술하고요. 또 차세대 유리기판 기술, 잠재력, 이걸로 시장에 엄청난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아주 크게 움직였죠. 네, 맞습니다. 그야말로 AI 시대의 숨은 강자에서 이제 전면으로 좀 부상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기대감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던지는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오테크닉스의 현재 이 높은 기업 가치, 과연 HBM과 유리기판이라는 꽤 명확해 보이는 이 미래 성장 동력에 기반한 좀 합리적인 평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연일 이어진 주가 상승세라든가 상당히 높은 PER 같은 지표들을 보면요. 글쎄요, 이게 미래에 대한 좀 장밋빛 기대가 너무 과도하게 반영된 것은 아닐지, 네, 바로 이 상반된 두 가지 관점을 좀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평가는 이오테크닉스가 가진 그 독보적인 기술력 그리고 명확한 미래 성장 잠재력을 고려할 때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런 입장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반대로요. 현재 그 높은 가치 평가는 반도체 산업 고유의 변동성이라든가 또 실적 달성 가능성에 내재된 여러 위험 요인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네, 이런 관점에서 논의를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 관점부터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릴게요. 이오테크닉스는요, 이미 레이저 마커 아시죠? 그 반도체 칩 표면에 정보를 새기는 장비인데 이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이 60%, 국내에서는 무려 95%를 차지하는 거의 압도적인 1위 기업입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안정적인 수익 기반은 아주 탄탄하다고 볼 수 있죠. 여기에다가 최근 AI 시장 성장의 핵심인 HBM 제조 공정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필수적인 장비들을 공급하면서 새로운 아주 강력한 성장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웨이퍼를 매우 얇게 가공하는 레이저 그루빙 기술, 그리고 또 웨이퍼를 손상 없이 아주 정밀하게 자르는 스텔스 다이싱 기술, 이런 것들이 적용된 장비들이거든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선두 업체들이 HBM3 이 양산을 이제 본격화하면서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차세대 패키징 기술로 주목받는 그 유리기판 분야에서도 핵심 기술을 이미 선점했어요. TGV라고 Through Glass Via, 그러니까 유리 기판에 미세한 구멍을 팍팍 뚫어서 전극을 형상하는 건데 이 레이저 드릴러 기술 개발에 성공하면서 미래 시장을 이끌어갈 잠재력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텔, AMD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유리 기판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이 시장의 성장성은 더 확실해지고 있고요. 재무 상태를 보면 이건 거의 감탄이 나올 정도입니다. 부채 비율이 8.29%. 이거는 사실상 무차입 경영이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이게 단순히 안정적이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요. 미래 기술 개발이나 또 필요할 때 M&A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위한 투자 여력이 정말 막대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정책, 그 CHIPS 액트나 한국 정부의 소부장 육성 정책 역시 이오테크닉스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죠. 마지막으로 시장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최근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 투자자들이 경쟁적으로 순매수에 나서고 있고 외국인 지분율은 이미 22%를 넘어섰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서 이 회사의 기술력과 그 성장 스토리에 대한 시장의 깊은 신뢰를 보여주는 아주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현재 주가는 미래 성장 가치를 이제 막 반영하기 시작한 단계다 이렇게 보고요. 고점을 논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분명 대단한 회사죠. 하지만 현재 시장이 매기는 그 가격표 있잖아요. 이게 과연 적정한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다른 시각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역시 주가 수익 비율, PER입니다. 자료를 보면 78배를 넘어서는데 동종업계 평균 PER이 한 23.88배 수준, 이 정도인 걸 감안하면요. 이게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이미 너무 많이, 글쎄요, 어쩌면 과도하게 반영된 것은 아닌지 좀 의심해봐야 합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 PBR 역시 4.85배로 기업의 순자산 가치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는 의미고요. 단순히 성장 기대감만으로 이걸 다 정당화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죠.
그리고 수익성 측면에서도 좀 더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최근 발표된 2025년 2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하고 영업이익은 증가세를 보였지만 정작 순이익은 시장 예상치를 아주 크게 밑돌면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78%나 감소했습니다. 물론 일시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회사의 수익성이 생각보다 변동성이 클 수 있다. 이런 중요한 경고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그 반도체 산업의 본질적인 특성을 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산업은 아시다시피 거시경제 사이클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기술 발전 속도가 정말 숨가쁘게 빠르잖아요. HBM이나 유리기판 같은 특정 신기술 분야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질수록 해당 기술의 시장 상황 변화나 예상치 못한 기술적 난관 이런 거에 회사의 실적이 크게 흔들릴 위험에 노출되는 거죠. 레이저 나이신이나 어닐링 같은 분야에서 경쟁사들의 기술 추격이라던가 혹은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현재의 기술 우위를 언제든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잠재적 위협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최근 주가의 움직임 자체도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11월 4일 그 하루에만 16% 이상 급등하고 거래량이 좀 비정상적으로 폭증했는데 이게 단기적인 과열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급등 뒤에는 보통 차액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급격한 조정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오테크닉스의 견조한 펀더멘털이나 성장 가능성 이거는 분명히 인정합니다만 현재 시장이 부여한 이 높은 가치평가는 이러한 여러 내재적 위험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좀 다소 낙관적인 기대에 치우쳐 있을 수 있다. 이게 제 판단입니다. 지적하신 우려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들이 현재 이오테크닉스가 가진 그 강력한 모멘텀과 잠재력에 비해서는 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먼저 가장 논란이 되는 높은 PER 문제부터 이야기해보죠. 78배. 이 숫자가 표면적으로 높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네, 인정해요. 하지만 HBM 시장이 앞으로 연평균 40% 이상, 어쩌면 그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또 유리기판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거대 시장이 지금 눈앞에 열리고 있는 상황, 이걸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어떤 퀀텀 점프가 기대되는 성장주에게 높은 PER은 미래 가치를 선반영하는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현재의 이익 규모보다는 미래에 창출할 훨씬 큰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죠. 게다가 그 자기자본 이익률 ROE가 7.43% 수준인데 이게 동종업계 평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이익을 내고 효율적으로 경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단순히 PER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이런 좀 질적인 측면도 함께 봐야 한다는 거죠. 물론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 그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항상 현실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HBM 수요 증가세가 예상보다 둔화된다거나 경쟁 심화로 단가가 생각보다 빠르게 하락한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혹은 그 유리기판 기술의 양산 적용이 기술적 문제나 비용 문제로 예상보다 늦어진다면요. 그런 시나리오에서는 현재의 그 높은 PER이 정당화되기 어렵고 오히려 주가 하락의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업종 평균 PER과의 괴리가 이렇게 크다는 것은 그만큼 미래 성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뜻이고 이건 본질적으로 위험을 내포하는 거죠.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2025년 2분기 순이익의 급감 마이너스 88%, 이건 이런 성장 기대에 좀 찬물을 끼얹는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ROE 7.43%가 나쁜 수치는 아니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78배라는 PER을 온전히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시장의 기대치는 훨씬 높은 성장과 수익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 실적 숫자로 완벽히 증명되지는 않았다. 이런 거죠. 그렇다면 핵심 성장 동력인 신사업의 지속 가능성 문제로 넘어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저는 이오테크닉스가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서 확실한 기술적 해자를 구축했다고 봅니다. HBM 공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레이저 그루빙하고 스텔스 다이신 기술이 사실상 표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고 주요 고객사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했습니다.
차세대 유리기판 분야에서도요, TGV 레이저 드릴러 기술을 가장 먼저 개발하고 양산 준비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선점 효과입니다. 이게 단순한 연구 개발 단계가 아니라 TSMC 같은 파운드리 업체들과도 협력 논의가 진행되는 등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도 핵심 장비 공급사로서의 역할이 계속 부각되고 있고요. 이건 단순한 희망 회로가 아니라 실제 비즈니스로 구체화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 반도체처럼 기술 변화 속도가 정말 무서운 산업에서는 더욱 그렇죠. HBM 시장만 해도 현재는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주도하지만 마이크론 같은 다른 기업들도 굉장히 빠르게 추격하고 있고 관련 장비 시장의 경쟁도 당연히 치열해질 겁니다. 지금의 그 기술 우위가 언제까지 그렇게 독점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요? 유리기판 기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막 상용화 초기 단계에 진입했는데 실제 양산 규모가 얼마나 커질지, 수율 문제는 없을지, 그리고 또 더 효율적이거나 저렴한 대체 기술이 갑자기 등장하지 않을지 등등 불확실성이 너무 많아요. 특정 신기술이나 특정 고객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은 필연적으로 그 집중 리스크를 수반합니다. 후발주자들이 무섭게 따라붙거나 아예 다른 방식의 기술 혁신이 일어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의 우위가 한 5년, 10년 뒤에도 계속 유효할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쟁사의 어떤 기술 개발이 가장 위협적이라고 보시는지요? 물론 기술 경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건 당연하죠. 하지만 이오테크닉스는 레이저 분야에서 오랫동안 쌓아온 그 기술력과 노하우, 그리고 고객사와의 신뢰관계라는 아주 강력한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 하나만 앞서가는 게 아니고요. 양산 능력, 고객 지원, 지속적인 기술 업그레이드 능조까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무적인 측면을 보면 이러한 경쟁 우위를 유지할 체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부채 비율이 8.29%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게 외부 경제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맷집이 있다는 뜻이고, 동시에 지속적인 R&D 투자나 필요할 경우 과감한 M&A를 통해서 기술 격차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벌릴 수 있는 실탄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재무적 안정성은 불확실성이 높은 반도체 산업에서 정말 엄청난 경쟁 우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재무 건전성이 뛰어나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분명 큰 강점입니다. 그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탄탄한 재무 구조가 시장의 변동성이나 산업 경기 하강의 위험 자체를 막아주는 그런 방패가 되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곳간이 넉넉해도 시장 전체가 얼어붙거나 핵심 기술 트렌드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면 주가 하락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투자자들이 현재의 그 높은 주가에 걸고 있는 기대, 즉 폭발적인 성장률과 수익성 개선을 실제로 달성해내느냐, 바로 이겁니다. 만약에 그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아무리 재무구조가 안정적이라 한들 시장의 실망 매물을 막아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정성만 기본이고 그 위에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여줘야만 현재의 높은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거죠. 안정성만 믿고 투자하기에는 지금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장의 심리, 즉 최근의 주가 급등 현상과 수급에 대한 해석을 좀 나눠보죠. 11월 4일 하루에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주가가 16% 이상 급등했고, 이 과정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대규모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이걸 단순한 투기적 과열이나 거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오테크닉스가 가진 HBM과 유리기판이라는 강력하고 구체적인 성장 스토리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깊이 공감하고 그 가치를 재평가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명백한 신호로 해석해야 한다고 봅니다. 늦게나마 이 회사의 진가를 알아보고 자금이 몰려드는 과정이라는 거죠. 저는 그 현상을 조금 더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장의 관심이 뜨겁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주가 급등, 특히 특정 테마에 대한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급등은 종종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즉 펀더멘탈 개선 속도를 훨씬 앞질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11월 4일의 그 급등이 과연 지속 가능한 펀더멘탈 변화를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단기적인 수급 쏠림과 좀 과열된 투자 심리가 만들어낸 것인지는 글쎄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오히려 이런 급등 이후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있고요. 30%가 넘는 높은 내부자 지분율이 어느 정도 안정성을 더해줄 수는 있겠지만 최근처럼 주가 변동성이 극심해지는 것 자체가 투자자에게는 상당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뜨거운 관심이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을 경계해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제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요. 이오테크닉스는 레이저 기술 분야에서 누구도 넘보기 어려운 확고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HBM과 유리기판이라는 거대하고 확실한 신성장 엔진을 장착했습니다. 업계 최고 수준의 재무 건전성은 이러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버팀목이며 우호적인 정책 환경 또한 긍정적입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시장의 재평가는 이제 시작 단계이며 이 회사의 미래 잠재력을 고려할 때 현재 가치 평가는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 추가적인 상승 여력까지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제 입장을 최종적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오테크닉스의 기술력과 미래 성장 잠재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매력적인 기업이죠. 하지만 현재 주가는 이러한 긍정적인 요소들을 이미 충분히 어쩌면 그 이상으로 반영해서 매우 높은 기대치를 형성하고 있다고 봅니다. 반도체 산업 고유의 경기 변동성, 언제든 심화될 수 있는 기술 경쟁, 그리고 실제 실적이 시장의 그 높은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 등 간과할 수 없는 위험 요인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가치 평가는 다소 공격적이며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이러한 잠재적 위험 요인들에 대한 신중하고 냉정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이오테크닉스라는 아주 흥미로운 기업을 두고 밝은 성장 전망과 또 그 이면에 존재하는 높은 가치 평가에 대한 부담과 위험 요인에 대해 각기 다른 시각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눴습니다. 반영할 것인가 이런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HBM과 유리기판 시장이 실제로 어떻게 펼쳐지고 또 이오테크닉스가 현재의 기술적 우위를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지를 지속적으로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 외에도 제공된 자료에는 더 상세한 분석 내용들이 담겨 있으니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직접 확인해 보시면서 자신만의 판단을 내려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